취업 애로 청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업주나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세무사입니다. 2025년 고용지원금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대학장려금, 지난 1월 23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세무사라면 다른 지원금이나 정책자금은 몰라도 고용지원금 정도는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쁜 부가세 기간 동안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간단하게 청년 일자리 대학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려고 하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체크하시고 사업 신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대학장려금에 대해서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자면, 취업 애로 청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청년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업 요건을 천천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청년 요건을 살펴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은 기업은 첫 번째, 기준 피보험자 수를 5인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걸 기준 피보험자 수라고 말을 할 텐데요.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되는데, 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로 100명에서 5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사실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즉 기준 피보험자 수일 텐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근로자의 수를 월말 기준으로 합계를 내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월부터 지원금 신청 직전월까지 기간 동안 평균을 내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를 산정하고요. 여기서 사업주나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4대 보험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그리고 고용위기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기만 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식서비스 산업이나 문화콘텐츠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알려드리기 어려우니까 공고문에 별첨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일 현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7년이 안 된 회사라는 말이에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 두 번째 기업 지원 요건은요, 연 매출이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명당 1,900만원을 곱했을 때 해당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직원 1명당 1,900만원 매출은 발생시키는 기업이어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연 매출액은 25년 현재 기준으로 23년과 24년 중 한 연도의 매출액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업을 신규로 개업해서 과세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을 1할해서 연으로 환산한 매출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24년, 24년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해서 제출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 요건 마지막으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경우 일정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요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 소비 향락업이 어떤 거냐면,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그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도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화면을 확인하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체납한 기업도 당연히 지원 불가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금까지 기업 요건에 대해서 먼저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청년 요건, 어떤 청년이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실 차례인데요.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 애로 청년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분들은 이 부분 고려하셔서 채용하실 때 이력서나 각종 입사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되는데, 채용일 기준으로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로부터 연속해서 4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즉 퇴사하고 4개월이 지난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4개월
4개월이 실업 상태인 거를 판단할 때 일용 근로자 내역과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에 취업애로 청년으로 분류가 되는데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다만 방송통신대학교나 야간대학교에 다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 청년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이수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고요. 국민취업제도, 미래내일 일경험, 일학습 병행 수료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도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하고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자립준비 청년이나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의 경우에도 취업애로 청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대량 고용 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그리고 북한 이탈 청년, 이 경우도 취업애로 청년으로 분류가 되고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취업애로 청년이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따져보시고 취업애로 청년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취업애로 청년에 해당하더라도 지원제 청년에 해당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비 좀비속인 경우 당연히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채용일 기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나 F2나 F5나 F6 비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저희가 월 6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그 60만원 중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공급업 등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 고용 형태로 예를 들어 파견 근로처럼 활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기업이 요건이 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원금 신청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채용하신 다음에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전산 등록을 고용24에 마친 뒤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에 지원금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6개월치는 먼저 한 번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 3개월씩 총 2번을 신청하게 되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 보험에서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주 수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6시간은 근로해야 된단 말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해야겠죠. 2025년 최저시급이 만 30원이고 주 3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 급여가 대략 156만 7,087원인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인데요.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이전 3개월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회사 사정이나 또는 근로자 귀책 사유로 한 이직이 없어야 됩니다. 퇴사를 할 때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상실 코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때 23번 코드나 26번 코드로 상실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데 이 23번 코드가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그리고 26번이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에 의한 퇴사인데요. 이 두 가지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2025년 되면서 제조업 업종에 대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2가 추가 신설이 됐는데 기존에는 24년도에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1년 동안 720만 원을 주고 2년 장기 근속을 더하면은 2년 된 시점에 480만 원을 전부 다 지원해주는 형태로 제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만 480만 원을 추가로 더 유형2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원 내용이 바뀌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72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좀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조업 유형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업종이 제조업 이면 취업애로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이 된다는 아주 좋은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조업에 채용된 청년은 18개월 근무 시 240만원 그리고 24개월 근무 시 24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꼭 이 요건 확인하셔서 청년 채용 하셨으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나눌게요. 먼저 고용24에 접속을 하셔서 기업 회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기업 지원금 메뉴에 신규 채용 그리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메뉴를 들어가셔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운영기간 목록을 보시고 운영기간을 검색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免사업자 수익금액 증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식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운영기관마다 조금 요청한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지원사업 참여 신청하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그 지원사업 신청의 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저희가 채용했던 직원들은 다시 소급해서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뭐 매출은 늘 떨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죠. 특히 인건비 부담이 많이 크지 않으세요? 저도 직원 채용할 때마다 인건비에 4대 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 여러 가지 인적 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고용지원금 꼭 검토하셔서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돈이니까 많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했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게 되시거나 또는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문세무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